더뉴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3 GT,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풀옵션을 구매해야겠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DCT 미션입니다. 예? 연비 높이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연비일 겁니다. 고속도로 연비는 요? 차박이나 캠핑 해보신 적 있나요? 단점은 회전 제동이 걸릴 때 고주파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고질병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 약간 증가하는 걸로는 2열이 아이오닉보다는 넓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Life.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 2016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전륜구동 기반의 친환경 소형 크로스오버 SUV 차량이며 하이브리드의 장점까지 갖춘 차량인 바로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1세대 니로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38살 송우정입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한기사님 채널을 예전부터 많이 봤었는데 니로 리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3, 4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약간 영광스럽고 감사한 오늘 촬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니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한기사님의 역할이 5할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형님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앞으로 더욱더 전국 누비는 한기사가 되어보도록 파이팅 더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1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고요. 2020년 11월 출고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고 썬루프랑 18인치 휠 옵션 이 두 가지 제외한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실외 색상은 그래비티 블루이고 실내 색상은 플럼 투톤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2월에 했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금액은 2,370만 원이었고요. 취등록세랑 이제 부대 비용 포함해서 2,57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감면이 40만 원이 되었고요. 이 제도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에서 최대한 140만 원까지 취등세가 감면이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40만 원까지 감면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6만 1,100km 가량 주행을 했고요. 구매했을 당시에는 3만 km였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로는 투스카니 2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 투스카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차주님께서 외모는 굉장히 젠틀하신데 투스카니는 왕년에 양카의 거의 조상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행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서 투스카니를 아쉽게도 정리를 하고 LF 소나타 14년식 2.0을 탔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탔던 차량은 i30 08년식 1세대 FD 1.6 차량이었습니다. 1세대 더뉴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의 형태가 외건, 해치백 이런 류의 차들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약간 독특하시네요. 이게 네. 실용성을 놓치고는 싶지는 않고 근데 또 이제 차가 너무 크면은 관리나 비용 면에서도 이제 좀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낮은 차체에 뒤 트렁크가 이제 도어로 열리는 적재 공간이 조금 더 추가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차를 일단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차를 한번 구매해서 한 10년 이상 좀 장기간 탈 목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이 전에 타던 차가 i30 1세대였기 때문에 옵션의 부재라든가 이제 출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신차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유지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유지비가 좀 저렴하고 연비가 우수한 차량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종들을 다 비교해봤었지만 그 항목들을 점수를 매겼을 때 니로 하이브리드가 모든 면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점수가 나와서 그래서 니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다양하게 있는데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풀옵션을 구매해야겠다 그 기준이 있었고요. 저한테 필요 없는 썬루프, 뭐 18인치 휠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다 이제 넣으려고 풀옵션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차 구매하는 걸 이제 삼겹살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삼겹살이요? 네, 삼겹살을 먹으러 갈 때 삼겹살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은 쌈장도 있고 쌈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소주도 있고 무도 있고. 그게 다 있는데 삼겹살만 먹으면은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아, 심심해요. 그거 느끼해요. 네, 그거 똑같이 이제 자동차를 깡통으로 사는 거는 삼겹살만 먹는 거다. 아하. 그 말이 너무 이제 저한테 와닿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 번씩은 다 쓸만한 것들 이제 다 포함된 풀옵션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i30는 거의 날 것 그대로의 삼겹살만 드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도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 썬루프랑 18인치 휠이 빠진 옵션이잖아요. 왜 그 두 가지 옵션은 빠진 차량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삼겹살 먹을 때 생마늘은 절대 안 먹거든요. 저한테 그 마늘이 이제 썬루프랑 18인치 휠이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크게 사용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 썬루프가 들어가면 실내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잡소리나 이제 하자 같은 이슈도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를 좀 알고 나서 썬루프는 이제 무조건 좀 제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포기할 만큼의 멋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8인치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더뉴니로 하이브리드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i30 3세대 PD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소울 부스터, 그리고 K3 GT 5도어랑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차량들 포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이유들이 한 가지씩이 다 치명적으로 부족한 차들이었기 때문에 가격만 포기를 하고 니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항목이 해치백이나 외건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세단 느낌이지만 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원하셨고, 그리고 중고차지만 신차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풍부한 옵션과 더불어서 저렴한 유지비와 연비까지 그 네 가지 항목을 보셨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싼 거 빼고는 그 친구들을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모두 다 이긴 거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차종들 중에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 얘랑 가격도 좀 비슷하거나 연비도 좋고 뭐 느낌도 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괜찮은 선택지 아니었나요? 뭐 10년 이상 타기에도 좋고 연비도 좋고 다 좋지만 트렁크 공간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가 트렁크 하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상 혹은 이제 육아 관련해서 뒷자리 홀딩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재 공간이 부족한 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됐습니다. 사실은 다른 차량들은 모두 중고로 구매하는 거를 고민했지만 K3 GT5 도어는 신차로 구매하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신차를 구매한다는 것에 큰 메리트는 있지만 K3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위에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K5, K7, K8, K9이 있잖아요. 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을 몰기에는 나중에 너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K3 신차 구매는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1세대 더뉴니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6단 DCT 미션입니다. 예? 잠깐만요. DCT 미션 장착하신 차주님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말씀하시는 게 이거 진짜 울컥거리고 답답하고 내구성도 약하고 단점으로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6단 DCT 미션이 장점이라고요? 아마 DCT 미션의 장점하고 단점이 극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직결감이 좋고 연비가 좋은데 있는데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연비 높이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DCT를 채용한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DCT 미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울컥거림이나 나중에 이제 수리비, 플라이휠 수리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싫어하시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모터로 같이 구동을 하다 보니 플라이휠에 이제 부담감이 좀 적고 이제 주행 시작된 이후에 미션이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 카페나 이런 데 봐도 미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반 토크 컨버터 미션에 문제 생기는 정도의 비율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고민했던 i30 PD 차량이나 소울부스터 그리고 K3 GT5 도어 모델 같은 경우엔 다 DCT 미션인데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단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DCT 미션과 하이브리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건 장점으로 조금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리비가 나중에 나온다고 한들 제가 그 전에 연비로 세이브됐던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비용이 한 100, 200만 원 나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실외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1세대 구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매기라고 이제 매기 수염이라고 이제 놀림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확실히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릴 디자인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도 화살촉 모양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너무 이뻐져서 성형이 좀 성공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기아차의 시그니처인 하이테크 디자인의 호라이코 그릴의 디테일이 아주 멋지게 바뀌어서 들어가 있고요. 좌우에 있는 멋진 느낌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더불어서 하단부의 묵직한 느낌의 범퍼가 전체적으로 니로 하이브리드의 아주 중후하고 멋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소형의 SUV 니로 하이브리드의 컴팩트한 사이즈가 눈에 띄는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6인치입니다. 그리고 도 하단부에 일자 형태의 가니쉬가 차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전기형과 후경에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난하면서 과하지 않은 중도의 길을 걷는 니로 하이브리드의 무난무난하면서 멋진 느낌의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계기판 클러스터도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신차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현재도 몰고 계신 1세대 구형 니로랑 비교를 했을 때 계기판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서 훨씬 더 신차 느낌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3스포크 핸들이 아주 단정하게 멋지게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은 8인치 LCD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가운데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도 큼지막해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 기본 블랙 인테리어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갈색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붉은 느낌도 들어간 플랫 인테리어가 하이브리드 전용 인테리어더라고요. 이 인테리어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추가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이 패턴들이 조금 디테일이 고급진 느낌을 추가해주고,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한 감성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 점정 마지막으로 크렐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운행을 하실 때 이런 사운드까지 옵션의 장점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렐 스피커랑 무선 충전이랑 옵션이 같이 묶여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오디오는 좀 좋은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넣고 싶었지만 무선 충전은 그냥 이제 딸려온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 거치대에 놓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충전할 일은 없고, 가끔가다 이제 갤럭시 버즈 무선 충전할 때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잘 되는 차량 거의 본 적 없거든요. 그냥 구색 맞추기지만 갤럭시 버즈 충전할 때는 또 나름 요건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니로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일 겁니다. 하이브리드의 거의 뭐 50% 이상의 장점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연비는, 고속도로도 이제 항속주행이냐 아니면은 100km, 110km 이상의 고속주행이냐, 아니면 일반 공도 같은 경우에는 길이 많이 막히느냐, 이 차이로 이제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의 연비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연비가 잘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서 흐름에 맞는 어떻게 보면 할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주행하고 계세요? 일반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에코랑 스포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가 에코 모드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젖히면은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돼서 딱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에코 모드로 주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주행하는 비율은 5대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차계부상에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작성한 거 기준으로는 23km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비가 가장 좋은 계절은 봄, 가을 간절기로 히터랑 에어컨 사용량이 좀 적은, 그리고 엔진 예열 시간이 짧은 이유로 간절기가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간절기에는 잘 나오면은 하루 이제 100여 킬로 주행했을 때 트립상에 27km, 28km 이렇게도 찍히고요. 근데 이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가장 취약한데 겨울 기준으로는 하루 100km 기준에 19km, 20km 정도 찍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주행을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연비는 30km입니다. 30이요? 네, 이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계기판을 봤는데 30km가 찍혀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연비가 가장 좋게 나오는 최적의 주행은 70에서 80km 정도로 항속 주행할 때가 가장 연비가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차가 기본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50%를 이제 기준으로 좀 하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25%에서 75%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충전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은 계기판상에 4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가득 주유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휘발유 1650원 기준에 5만원 정도의 가득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득 주유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라고 트립상 뜨는 편인가요? 트립상에는 일반적으로 한 900에서 920km 정도가 뜨고요. 근데 이제 주행을 이제 다 하고 주유를 할 때 남은 잔여 거리랑 주행한 거리 합쳤을 때는 좋을 때는 1000km 이상도 나오고요. 최저로 나오면은 한 89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썬루프랑 18인치 휠 옵션을 제외한 다른 옵션들을 모두 추가해서 사용 중인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크루즈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나 이제 고속화도로에서 이제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엑셀을 계속 이제 밟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엑셀에 발을 떼도 얘가 알아서 차간 간격이랑 차선 중앙 유지도 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주행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셨던 i30 같은 경우는 일반 크루즈도 없죠? 그런 거는 상상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옵션이 오토 홀드랑 오토 스탑입니다. 오토 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내 주행도 고속도로 대비 5대5 정도로 이제 또 많다 보니까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 홀드 덕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좀 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들에서는 엔진에 좀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정차 시가 아니더라도 엔진이 멈춰 있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제시동 시 엔진에 무리가 좀 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토스탑을 바로 그냥 끄고 주행을 하는 편인데 어차피 이 차량은 엔진과 전기 배터리가 오가는 빈도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차주님께서는 오히려 좋아. 맞습니다. 이게 엔진이 멈춘 그 정차 시 그 상태가 사실 연비 향상에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차 시에 엔진이 돌지 않는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은 게 현재 그 소나타 같은 경우에 뒤에 놓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일명 뒷다리라고 불리는 정차 시 떨림이 너무 불쾌해서 그 부분 때문에 스로틀 바디 클리닝이나 여러 가지를 좀 했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에 이제 엔진이 이제 예열이 됐다는 전제 하에 돌지 않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블레스 스페셜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는 건데요.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패들 시프트는 주행 모드,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그 용도가 좀 바뀌는데요. 에코 모드인 경우에는 회생 제동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스포츠 모드에선 기어 단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모드는 사실 제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 조작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에코 모드에서 회생 제동 레벨 조정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 제동 레벨은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0단계부터 0, 1, 2, 3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고요. 3단계인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좀 강하게 걸리는 느낌으로 전기차처럼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실 이런 회생 제동이나 이런 신경 안 쓰고 주행해도 어차피 연비는 잘 나오겠지만 수동처럼 뭔가 좀 더 조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투스카니 수동을 탔던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수동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기통 1.6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모터까지 같이 결합이 돼서 동시에 작동이 되는데 이 차량 출력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주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2.0 자연흡기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터에 힘이 있다 보니 초반 가속 시에 그 토크감이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로백이 약 10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재원상 소나타랑 큰 차이는 없어도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가속감은 충분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죄송한데 제로가 10초면 거북이 아닌가요? 9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차감은 딱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또 이제 제가 주로 탔던 차가 소나타 i30였어서 비교원이 좀 그런데요. 소나타는 또 18인치 휠이어서 요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불쾌감은 소나타가 좀 더 올라오고 이 차는 이제 16인치 휠이고 나름 좀 더 새 차다 보니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있어서 이 차가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휠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배터리가 하단부에 위치를 하여가지고 무게중심이 조금 낮게 저중심 설계로 차체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게 깔리는 편한 승차감을 얻어가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적당한 차 사이즈입니다. 이 차가 크지도 또 작지도 않은 점이 저한테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가 SUV라고는 하지만은 약간 조금 키가 큰 해치백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단종이 된 카렌스 같은 MPV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가 세단보다는 살짝 높아서 타고 내릴 때도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올라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 적당히 옆으로 가서 그냥 앉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이제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조금 큰데 전고도 높아서 머리 이제 뭐 왁스를 바르거나 머리를 좀 꾸며놔도 머리가 닿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차주께서 키가 굉장히 크신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 키가 190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차주는 키는 제가 봤을 때 2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기사님 1m 90이요? 제 키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기사님 1m 90이요? 그리고 트렁크가 살짝은 좁은 것 같지만 2열 폴딩이 되면은 그 윗공간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또 작은 차 치고는 또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주는 이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추후 해보실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제 키로 차박을 하려면은 운전석까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못 쓸 것 같습니다. 차주는 키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190입니다. 190이시기 때문에 키 크시다고 나는 차박 할 수가 없다. 키 190인 김한자 차주님이시다. 1세대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엔진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니로에 한해서만 그럴 수 있는데 변속 타임이 약간 늦어서 엑셀을 뭐 적당히 밟고 갈 때 RPM이 2500, 3000까지 올라가서 변속이 안 되고 좀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좀 신경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후에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살짝 한 시속 한 2km, 3km 운행하다가 다시 가속을 할 때 이게 주행 방식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울컥거리는 느낌이 고를 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멀리 안 가고 조금만 갈 거라 엑셀을 이제 살짝 밟았는데 엔진은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엑셀을 발을 떼면서 엔진 시동이 이제 바로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괜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주파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생제동 레벨을 올려서 회생제동이 걸릴 때 그때 고주파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가끔씩 이제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아쉬움으로는 옵션 묶음에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조금 순화해서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막말로 그냥 옵션 장난질이다. 어떤 장난질들인가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에도 이제 해자스럽게 통풍 시트라든가 잘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이해 안 되게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 2열의 암레스트입니다. 2열의 암레스트는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아니면 아예 넣을 수조차 없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2열에 아이가 앉다 보니 암레스트에 이제 물도 좀 꽂아놓고 이제 해야 돼서 저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옵션이 묶이는 구성이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구매했던 이 연식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랑 LED 안개등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LED 안개등은 제가 넣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데이라이트도 LED고 헤드램프도 LED인데 안개등은 할로겐이어서 그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서 LED를 꼭 넣고 싶었지만 18인치 휠은 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카페라던가 여러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 차량 고질병 같은 경우는 뭐 없을까요? 아주 크게 문제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게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자연흡기가 아니고 터보가 들어간 최근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증가 이슈가 제조사에서도 확정이 좀 돼서 리콜이랑 좀 이게 있었는데 뭐 이슈 업데이트도 해주고요. 네네. 근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없었다라는 게 아마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차도 제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엔진오일이 약간 증가하는 걸로는 보입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요. 또 다른 단점은 인터페이스의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핸드폰 연결 같은 동작은 이제 빨리 좀 잡히긴 하는데요. 주행 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메뉴 이동을 할 때 딜레이가 적게는 1초, 길게는 2, 3초 정도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공조기 조작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형 니로 낮은 트림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차량인데 그거는 이제 조그만 LCD 창에 현재 온도랑 바람 나오는 방향, 오토 이런 표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다 디스플레이로 올라가고 하단부에는 조작 버튼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오토인지 설정 온도가 몇 도인지 바람이 어디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려면 오토 버튼을 눌러서 이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뉴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2열이 약간 좁습니다. 이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했을 때 2열이 확실히 아이오닉보다는 넓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니로로 오고 나니까 이제 아이 발이 시트 1열 등받이를 계속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분과 소통이 되는 친밀한 공간, 아주 좁은 공간. 또 다른 단점은 애매한 시트 포지션에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이제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약간 불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뭔가 이제 오래 운전을 했을 때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좀 있어서 시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핸들이랑 클러스터랑 약간 간섭이 있어서 제 포지션에 딱 맞춰놓고 이제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전조등 사인이랑 속도계가 가려져서 보려면은 이게 머리를 움직여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내부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제가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2020년 전후로 나왔던 기아 자동차들 보면 하이그로시 업체랑 친척 관계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이그로시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장재로 하이그로시 말고는 쓸 자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차주님께서 좀 관리하시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먼지가 너무 이게 잘 앉아가지고 청소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요 작은 브러쉬 하나 사가지고 이걸로만 먼지 털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하부에 플라스틱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가니시라고도 하는데요. 중형 SUV인 뭐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 보면은 도장면이랑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 SUV는 사실 360도 뺑 둘러서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살짝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어서 도장면이랑 또 다르게 별개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타이어 광택제로 타이어 바르기 전에 가니시 부분을 따로 또 한 번 좀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손이 많이 가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더뉴니로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매할 때 현금 100% 완납해서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 2월 달에 시행되는 그 기준으로는 51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1월 달에 23만 7천 원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시내 5, 고속도로 5 주행을 했을 때 차계부상으로 23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 주유할 때는 4분의 1 남은 상태에서 이제 가득 주유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휘발유 1650원 기준 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920km 정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평균 제가 한 3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3000km 주행 시 1650원 휘발유 기준 약 2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제가 한 7, 8000km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만 구매해서 공입나라에서 공입만 주고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입비 포함해서 약 7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ST 에이스 모델로 이제 교체를 했고요. 한 짝에 14만원 정도 해서 총 4짝 해서 52만원,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 비용까지 해서 57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달 유지비는 제가 이제 차량 현금으로 구매한 기준으로 보험료랑 자동차세 요거를 이제 월 분할했을 때 월에 한 6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월 3000km 주행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이제 기름값 22만원 해서 30만원 좀 안 되게 한 달 유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뉴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95점 줄 수 있습니다. 5점 감점된 이유는 뭐예요? 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아마 약 3,100만원 정도 될 텐데요. 거기에 비해서 감가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5점을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와 같은 기준으로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유 있는 운전, 적당한 실내 공간 사이즈, 그리고 높은 연비, 그리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중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